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표결을 강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간호법은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표계산 때문입니다. 양국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 그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대개 악영향과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의 정부 여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았던 법안들입니다. 이제 와서 이 악법들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야 어찌됐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에 이기겠다는 선거공학적 목적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게이트,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방탄용 목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망국적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또다시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낮부터 야간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한 상태입니다.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개 차로를 점거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이 엄청난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5시를 넘어서도 야간 집회를 시도할 것이 예상돼 지난번처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 법권지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에게 빼앗긴 덜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16일의 노속투쟁과 25일의 대법원 앞 야간 집회에 이어 공권력의 공공연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지만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민주노총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혐오만 부르는 과거 투쟁 방식과 결별해야 합니다. 또다시 지난번과 같은 불법 집회를 감행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엄호를 위해 불법 집회 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불법 시위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 자체를 없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의 기본 통계를 없앤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이며 하루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및 일본 자유함기 개시와 관련한 괴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매번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마치 과거 입장을 바꾼 것처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미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여야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맹목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오염수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IAEA 공동조사단 참여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가와의 긴밀한 협의 아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간의 합의 처리한 결의안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뒷문장을 교묘히 생략하고 호도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일본 오염수 처리 방침도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우길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개양한 채 입항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라며 거짓 프레임을 씌워 또다시 혹시에 무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정치입니까? 아니면은 정쟁입니까? 진정한 정치는 정쟁보다 진실을 정확히 알고 협치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민주당은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짜 뉴스로 국민을 갈라치게 할까를 더 먼저 생각합니까?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시기는 2021년 4월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그 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일관되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책도 과학적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무능만 증명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렇게도 이 배가 아픈 일입니까? 제발 이제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과학에 기초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위함기 논란은 또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바로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일본의 자위대함이 군함기를 개양한 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자위대함의 문양기를 개양한 채 평택항에 입항하는 사진을 숨기면서까지 이 자위대 함정에 우리 대한민국 기항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국민들을 속였습니까? 민주당은 단기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입니까? 특히나 역사를 잊어버린 정부는 대답하라며 선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가짜 프레임을 씌운 데만 골말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딱하기만 합니다. 현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환노위원장에 내정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19일 불법 토지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이 공공주택 지구에 있는 부동산을 지자체 허가 없이 거래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반했고 죄질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1심 선고를 했습니다.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령에 해당하는 중형입니다. 이처럼 현행법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인물을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처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장으로 앉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회에 체포동의안까지 제출된 산자중기위 윤관석 위원장의 교체도 시급합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연일 언론에 거론되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어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에도 부적절합니다. 국민들은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여 개를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직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눈치 보기용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민주당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부적격 상임위원장의 즉각 교체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법사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에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즉각 법사위원직 사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일본 해상자유대 호위함이 우길기 문양의 자유함기를 개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면서 또다시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실 자유함기를 탄 일본 함대가 국내에 입항한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는 보수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반일을 외쳤던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도에 우길기가 걸린 자유함 2척이 입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훈련단 기함인 카미시마함과 구축함 하루사메함이 입항하여 나흘간 국내에 머물렀고 두 군함에는 자위대 함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때 비보도 지침에 따라서 이 사실이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달고 들어오면 되는 함기를 윤석열 정부 때는 달고 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로남불이고 민주당은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IAEA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방류를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고 이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과학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도 국민을 속이면서 괴담을 만들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의 건강 관련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식당 주인이 자기 고향이 부산 일광읍이라서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대통령께서 식사를 하셨다고 우기일기를 연상시키는 왜 그런 식당에서 밥 먹느냐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억지를 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한일 관계를 망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반일 감정을 부추겨야 선거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일본을 물질러야 된다고 죽창가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지소미아 무효화 그리고 우리 첨단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고 화이트리스트에도 배제되게 만들면서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어서 서로 왕래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고 거기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할 정도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우리 국민과 동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지금 윤석열이 대일 외교를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오직 민주당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김남국의 묻지마 코인 투기죄가 없어지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돈봉투 사건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성을 되찾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못된 행동을 이제는 그만하고 국민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